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9월 1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모처럼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무더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23에서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60mm인데요. 내일과 모레는 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비로 늦더위는 서서히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제5회 태종 노구문화제가 횡성 강림면에서 개최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옛 학교였던 공간에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살아온 기억과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9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강원 지역 4년제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원서 마감 결과 춘천 교대를 포함한 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은 총 14,225명 모집에 87,711명이 지원해 경쟁률 5.39대 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편 도내 의대의 경쟁률은 전체적인 의대 모집 인원이 늘며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20, 30대 지방공무원 가운데 의원 면직자는 249명으로 2020년 149명, 2021년 181명, 2022년 20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박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 체계와 악성 민원 등이 주된 퇴사 이유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에 강원도는 평창군 대관령 지구와 화천군 신읍지구, 강릉시 이밤지구, 삼척시 도계지구 등 4곳을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에는 사업별로 최대 40억 원까지 도비가 지원되며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등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기간에도 바쁘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를 해주셨죠. 먼저 제20회 횡성 한우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한우 축제는 해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횡성한우 축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특히 사회적 가치까지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또 가미되고 있어서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개최될 횡성한우 축제는 우아한 휴식,
우는 이제 소우자를 쓰고 있고요. 그걸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의 섬강 둔치 일원에서 먹거리, 문화예술, 체험 등 3개 분야에 1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주목할 만하고요. 콘텐츠의 질을 좀 향상해서 보다 세련되고 성숙된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관광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시간까지 다양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그런 축제 슬로건을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소우자를 넣은 우아한 휴식. 아주 인상적인데 이번 횡성 한우축제가 20번째 생일을 맞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주년에 걸맞게 행사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횡성 한우를 체험하실 수 있는 구이터라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25% 이상 늘려서 사상 최대로 한 2,000석 규모로 조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대표 프로그램으로 섬강 별빛 아트 페스타. 이것은 축제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마련된 것인데요. 섬강 용바위와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조명 연출 이런 빅 이벤트를 통해서 야간까지 많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의 지역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로컬 푸드존을 설치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행사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횡성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특산물, 지역의 향토 음식을 많이 맛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서 지역 농가의 소득도 높여주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축제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다양한 체험과 환경 등의 사회 문제를 고려한 특별 체험관도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횡성 한우 키즈 그라운드, 특히 이제 생태 목장, 최근에는 축산 같은 경우에도 생태적인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프린지 버스킹, 횡성 한우 카우쇼 등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준비된 축제의 상업적 성공 외에도 이처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만 큰 이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은 불이익도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행사의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는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세운 것이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아주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행사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로컬 푸드존 설치로 횡성 지역만의 매력도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횡성에 워낙 한우도 맛있지만 다양한 또 볼거리, 맛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횡성 한우축제가 강원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 기반 축제로 발전하고 또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들이 많아졌어요. 예, 이 횡성 한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음식 기반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쵸. 성공한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곳 중에 하나로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0 중에 8, 9이 다 횡성 한우 축제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성공을 했는데요. 저는 그 성공의 배경에는 그 횡성 한우라는 이 브랜드 자체의 파워도 영향력이 있지만 한우 농가와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도 참여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아까 고르게 이 행사를 통한 소득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행사의 저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사실 원주에서 가까운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이긴 한데요. 예. 저는 원주시에서도 횡성구가 좀 협력해서 이 횡성 한우 축제의 더 큰 성과 또 그 성과들이 원주의 성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사실 최근에는 혼자서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협력을 통해서 윈윈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자치단체장 간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주가 보유한 대표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관광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있고요. 뮤지엄산 같은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있는데 횡성 한우 축제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관광 자원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나 관광 상품들을 개발한다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성이 생겨나게 되고요. 오히려 축제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뭐 이번 기회는 시간이 좀 임박하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인근 지역의 시군들이 서로 협력해서 대규모 축제를 할 때 그 시너지와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고 함께 더 크게 성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쌓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횡성과 원주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서로 좀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내일부터 독감 국가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네, 이번에 독감 국가 예방 접종 시작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네. 적극적인 접종을 좀 권고드리고 싶어요. 예. 이미 뭐 유엔에서도 그렇고요, 세계보건기구도 그렇지만 올겨울에도 큰 감염병들, 유행병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부터 독감 예방 접종들을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서 그 무료 접종 일수를 좀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화 위험이 큰 2011년 1월생부터 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특히 이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맞아야지만 예방력 효과성이 높아지기 그쵸. 때문에 조기에 맞으시면 좋은데요. 일정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등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로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요. 내일부터요? 예. 네.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등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는 10월 2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합니다. 날짜를 또 모르고 가셨다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걸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일정을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상자별로 이제 접종일이 다른 거니까요.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료로 접종이 가능한 거죠? 예, 유료도 얼마든지 접종이 가능하고요. 네.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가까운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접종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조기에 좀 맞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절기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그 예방 접종은 사가 백신입니다. 이제 4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접종 준비를 하시고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임산부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네. 사실 독감 접종을 하러 가면 이제 우리가 예진표를 작성하잖아요. 뭐 네. 긴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시간적인 번거로움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예. 좀 달라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떤가요?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쨌든 IT 기반이 가장 발달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행정체계에도 IT 인프라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네. 전자예진표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네.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하고 가시면 현장에서 예진표를 작성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독감 예방 접종할 때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그쵸. 상당 시간 대기할 수도 있는데요. 전자예진표 등을 활용하시면은 미리미리 좀 빠르게 예방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주가 지나야 실질적으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맞으면 오늘부터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바람 나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맞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감염병, 특히 코로나도 다시 창궐할 가능성이 높고 여름철에도 코로나가 많이 사실 창궐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특히 어린이 영유아라든가 어르신들은 조기에 독감 예방 접종과 코로나 접종도 함께 접종을 받아두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미리 맞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자예진표는 이제 어르신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안내가 잘 돼서 차질 없이 잘 많은 기다림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횡성군 강림면에 깃들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제5회 태종 노구문화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태종과 강림은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역사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그럼요. 네, 오늘 횡성 관련 소식 준비를 해주셨는데 조선 태종이 사랑한 강림면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운곡 선생 그리고 태종과 관련 있는 유명한 전설과 유적들도 궁금한데 먼저 태종 노구문화제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역사 이야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태종은 13살에 치악산 강림사에서 공부를 해서 17살에 과거를 합격하는데요. 네. 이때 태종을 지도해준 스승이 바로 운곡 선생입니다. 고려 충신이었던 운곡 선생은 강림에 운둔해 계셨는데 태종은 스승으로 섬겼던 운곡 선생을 조정으로 모시기 위해 직접 강림으로 행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곡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태종을 피해 치악산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노구소에서 빨래를 하는 노구에게 혹시나 본인을 찾는 자가 온다면 본인이 간 방향과 반대 방향을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노구 할머니는 운곡 선생의 부탁으로 거짓 방향을 알려줬고 태종은 결국 스승을 만나지 못한 채 강림에서 7일간 머물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노구 할머니는 뒤늦게 자신이 거짓으로 길을 알려준 자가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임금을 속인 죄책감을 속죄하기 위해 안타깝게도 강림천에 투신을 하고 맙니다. 노구 할머니가 투신한 곳은 노구소라고 불리게 됐고요. 강림면 주민들은 매년 태종 노구문화제와 함께 노구 할머니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례를 지내오다가 면민들의 수건으로 지금의 문화제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오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올해 태종 문화제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태종 노구문화제 서영은 축제위원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강림의 자연과 역사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트레킹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왕의 행렬 재연 행사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날인 28일 11시에 노구사당에서 노구할미를 기리는 제례가 있고요. 17시 개막 시에는 판소리 한마당 공연을 비롯해 행사 기간 중 다채로운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트레킹과 왕의 행렬 재영 행사에 관객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재미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시 체험,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트레킹 코스는 왕의 길과 스승의 길 이렇게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네. 6km 코스인 왕의 길은 태종이 만나지 못한 운곡 선생을 향해 절을 했다는 배양산길 코스로 임도를 따라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3km 코스인 스승의 길은 운곡 선생이 태종을 피해 머문 변함으로 가는 길인데요. 특히 작년과는 달리 계곡을 따라 숲길을 걷는 국립공원 지역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는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는 코스로 이번 행사 기간 이틀 중에만 들어가 볼 수 있는 신비로운 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트레킹 참여는 행사장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033-340-2943번으로 전화하셔서 사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모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기 좋은 코스들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트레킹 코스를 통해서 동치악산과 주천강,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과 태종대, 횡지암 등의 역사 문화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을수록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트레킹 코스 외에 관광객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벤트 행사나 먹거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행사장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만장기의 소원을 작성해서 솥대에 거는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상금 100만 원이 걸려있는 사행시 101장, 전통 의복 체험, 포토존,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먹거리로는 뻥튀기와 달고나, 감자구이, 토마토 떡볶이를 무료로 드실 수 있고요. 노구 주막에선 지역 단체에서 참여해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작년 제4회 태종 노구문화제에 참여하신 이상철 군민을 만나서 참여 소감 들어봤습니다. 참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트레킹 코스하고, 그리고 또 입구에 들어서면 만장에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소원 빌어서 이렇게 적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행사에서는 좀 볼 수 없던 것이라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태종 노구문화제는 태종과 운곡 선생 그리고 노구 할머니와의 얽힌 설화인데 저 여기 사는 주민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옛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트레킹 코스가 특별히 개방하지 않았던 국립공원 코스를 개방한다고 해서 좀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왕의 행렬도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횡성군 강림면 노구사당에서 개최되는 태종 노구문화제는 횡성의 유일한 문화 행사인데요. 오래된 역사 이야기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또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토리를 풀어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가을날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는 게 바빠서 학교는커녕 내 이름 석자도 써보지 못한 우리네 어머님들 계실 텐데요. 그저 그게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셨을 어르신들이 유쾌한 외출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림 로컬리티 김영채 대표와 할머니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매 발전소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일까요? 네, 할매 발전소는 신림에 계신 할머니들의 강인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곳인데요. 신림면에 위치한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 계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할머니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 그렇게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하고 또 매년 전시회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할매 발전소를 운영해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계기로 진행하게 되신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 할매 발전소는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네. 로컬리티가 할머니들을 기록하는 활동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팀원 중 한 명인 심지혜 학예사의 할머니가 신림면 송계 1위에 살고 계세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 시행돼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고립감이랑 외로움을 느꼈는데 할머니들은 더욱 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심지혜 학예사가 할머니한테 연락을 안 하고 집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혼자서 멍하니 TV 앞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이제 울산 시민들을 아카이브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기록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좀 느껴서 원주로 장소를 변경했고요. 그래서 그 신지의 학예사의 할머니와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송계 1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의 이런 오랜 삶의 철학과 오랜 시간 숙련된 그런 기술력들이 할머니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황진초등학교 청평분교에 유휴공간을 얻어서 삶의 발전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농사 짓고 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어찌 보면 나를 잊고 내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던 어르신들이 이제 외출에 나선 거잖아요. 이번에 어떤 주제로 나서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할머니가 자신의 좀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한글 수업이에요. 여기 계신 할머니들께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셨는데 이름을 쓰실 일이 간혹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근데 특히 이제 작년에 한 분께서 죽기 전에 한자라도 더 배우고 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셔서 캘리그라피랑 그림책 그리고 목공 수업을 좀 결합한 한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할머니들이 갖고 계신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농사와 분야회 등 여성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그리고 포토그래퍼들과 함께 할머니의 전문가다운 모습을 포착하는 사진도 찍어드렸고 이건 또 패션 잡지인 엘르 9월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들이 이제 쿠사마 야요이나 죄송합니다. 앙리 마티스, 호안 미로 등 현대미술 작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들의 기법을 배워서 이제 작가로서 자신을 투영한 창작 작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전시회에 오시면 사진에서 영상, 그림,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시는 9월 29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거죠. 무료 관람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림 로컬리티 김영채 대표와 함께했고요. 9월 1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